자, 23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들어가죠.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도 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문제가 꽤 통정의 표시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31회 때 나왔는데 한번 올해 같은 경우 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데, 자, 일단 착오는 착각했다는 얘기죠. 자, 살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하고 좀 표시한 게 불일치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가장 전형적인 게, 자,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이거 36번지, 39번지. 자, 이제 여러분이 착각한 사람 입장이 돼 보세요. 입장이 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요 땅이 괜찮아서 요 땅 A 토지를 살 생각을 했다고요. 자, A 토지는 지금 몇 번지 토지예요? 36번지. 그러면 살 생각만 한다고 해서 사지는 않죠. 매매 계약을 하려면 사겠다고 의사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데, 자, 여러분은 지금 요 토지를 살 생각이었는데 표시를 요 토지 지번이 39번지인 줄 착각해서, 자, 39번지를 팔으라고 갑한테 표시를 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39번지는 A 토지예요, B 토지예요? B 토지죠. 36번지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살 땅과 지금 사고자 표시한 토지 땅은 안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안 맞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A 토지라는 거지.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한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 그거 뭐 괜찮은데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갑은, 자, 여러분이 지금 39번지를 팔으라고 했으니까 요 땅 생각하겠죠. 이 토지는 뭐 맹지에다가 별로 팔래도 팔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사겠대. 그것도 가격도 굉장히 여러분이 이 생각했으니까 요 가격으로 사겠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좋아, 갑은. 이 사람은 의사도 무슨 토지 매매할 의사로 이 토지 39번지. 그래서 표시도 알았다고 팔겠다고 표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됐는데 장애인 매매계약서는 39번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표시 무효의 원칙하고는 좀 다르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여러분의 의사와 갑의 의사가 일치가 된 상태에서, 즉 여러분도 A토지, 여기도 A토지 매매 의사가 합치가 된 상태에서 계약서에만 잘못 쓴 거고, 여기는 여러분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여러분이 모르고 사는 거고, 이쪽은 그냥 의사하고 표시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시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냥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 입장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매매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무슨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39번지지 이것은. 뭐 여러분하고 갑의 의사 일치된 게 아니니까, 없으니까. 요거예요, 39번지.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려는 토지에 아닌 B 토지에서 산 거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매매 계약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싶겠다, 없애고 싶겠다? 없애고 싶겠죠. 갑의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겠다, 그냥 유지하고 싶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이제 민법에다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죠. 되셨어요? 자, 23페이지, 그래서 108조를 109조를 보니까 이렇게 착오해서 의사표시하게 되면,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거기다 정해놨는데, 동그라미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가 있는 때에는, 자, 이게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상대방의 이 어떤 이익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고 무조건 무효로 하게 되면 여러분을 너무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표시를 듣고서 39번지 팔으라고 해서 39번 팔았는데 이게 무효라고 그러면은 이쪽에 너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여러분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취소도 또 쉽게 할 수 없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어느 부분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 부분 착오, 중요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장을 나눕니다. 단락 나눠서. 그러나 해서요. 다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착각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 착각이 뭐에 의한 것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중대한 과실은 너무 잘못했다는 거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았을 텐데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결과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중대한 과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취소하지 못한다를 체크하세요. 일단.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자 우리 국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러냐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걸로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봤는데 이걸 취소하려면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요 착오가 법률행위의 어느 부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결론이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끝났어요. 취소 못하는 걸로 끝났어요. 취소 못하는 걸 끝났으니까 그걸 취소하는 걸로 바꾸려면 거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한 게 여러분이 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이거 내가 알았으면 이 계약 안 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중요 부분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착오를 하는데 여러분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결국 이제 요 싸움이겠지. 중요 부분 착오냐 아니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제 그 싸움을 가지고 이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 걸 따지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따지고요. 자, 일단 그 조문에 정리해 놓은 거 일단 그렇게 체크하시고 나중에 보자고 할 때 다시 와서 보자고요. 자, 착오 개념은 이해되셨죠? 예,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면서 1번 의 들어가시는데요. 자, 의에서 동그라미 1번은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간단하게 문장으로 쓴 거고 2번, 3번을 좀 보세요. 2번, 3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건데 그럼 이 착오가 이런 것도 착오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 자 장래 불확실한 사실 체크하시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착오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냐 포함되냐 그랬을 때 이거 착오에 포함되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대표적인 게 괄호 속에 여러분이 토지를 파는데 자 부동산 팔아요. 토지든 건물을 팝니다. 자 팔면은 그 전에 싸게 샀으니까 팔게 되면은 소유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 할 때 나와요? 그 이후에 나와요? 이후에 나오지. 그럼 장래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는 잘 알 수가 없더라는 얘기.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도소득세가 조금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폭탄 나왔어. 폭탄.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장래 사실이지만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착각했죠? 그것도 착오에 포함된다 이게요. 그런데 3번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자 예기 자 예기는 예상 기대예요. 예상과 기대 예상이나 기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데 뭔가를 예상하거나 기대를 해가지고 법률행위 했는데 법률행위 한 이후에 장래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그것도 착오냐 그럴 때 그건 착오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토지를 사요. 거기다 공장 지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은 공법을 배우시니까 우리나라 토지 모든 곳에다 공장 지어서 아시죠? 근데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뭐 기대해서 예상돼서 그러면 그 변경되면 그 지역에다가는 뭐 호텔이나 공장 같은 걸 지을 수 있다라고 뭘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해가지고 호텔 지려고 또 뭐 지려고 땅을 샀다고요. 당장 땅 살 때는 지금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호텔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변경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샀는데 사고 나서 그 도시계획이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여러분 기대대로. 땅 잘못 산 거죠? 그렇다고 이걸 착오라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구별하실 게 이제 두 가지.
전부 다 장래의 일인데 차고에 포함되는 것은 장래 불확실한 뭐고요? 사실이고 차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예상이나 기대. 그럼 문장에서 그거 찾으라는 얘기지. 문장에서. 우리 이렇게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 50%는 다 알려주고서 지금 문제를 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찾아서 이제 장래 불확실한 사실 나오면 차고에 포함된다. 잡으셔야 되겠고. 예상 기대 나오는데 포함된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